김포군과 함께하는 매일매일하는 경찰학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700 너무 많이 갔네요. 자, 702번입니다. 경찰 허가는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게 보통이지만 출원에 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갑자기 또 출원 무슨 말이야? 항상 단어 정확히 알아서 원한다 이거예요. 원한다. 신청. 신청이란 말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경찰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허가를 해주죠. 가만히 있는데 허가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게 보통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야간 통행 금지라는 게 있었답니다. 저 어릴 때 그때 이제 야간 통행 금지가 돼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못 들어가고 저를 만드셨다던데 어쨌든 그 야간 통행 금지 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야간 통행 금지를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밤에 불 켜고 있으면 에너지 낭비가 되니까 그때는 1970년대 막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못 살 때이기 때문에 기름 아껴야 된다고 전기 아껴야 된다고 그래서 불 다 꺼야 된다. 밖에 밤에 돌아다니지 마라. 막 이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어느 순간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시켜줬죠. 괜찮다 이제 돌아다녀라 이렇게. 뭐 이제는 뭐 괜찮다 기름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뜻이었나 보죠. 뭐 하여튼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됐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그리고 703번 경찰 허가는 특정 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 요건이자 유효 요건이다. 자, 요거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거 설명드렸는데 자, 여러분 글자를 그대로 파악할 줄 아시면 됩니다. 요건이라는 게 뭡니까?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렇죠? 이게 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바로 요건입니다. 그렇죠? 적법하게 되는 요건, 유효하게 되는 요건입니다. 자, 일단 글자의 의미를 아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음식점을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합니다. 오케이. 먹는 게 뭐 인생은 먹방이다.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인데, 그렇죠? 음식점. 진짜 여러분들 맛집 엄청 많던데. 자, 어쨌든 음식점 영업 허가. 허가를 당연히 신청해야 되겠죠? 원칙은 이제 신청을 해야 허가를 해줍니다. 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 경우가. 허가를 받은 경우. 한글로 다 써드릴까요? 허가를 받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허가를 안 받은 경우.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명령이 있겠죠. 그 명령이라는 게 꼭 말로 한다는 게 아니라 법 규정에도 있는 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허가를 받고 영업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법상, 사법상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개편 대비 수강생들한테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공법, 여러분들도 이제 간단합니다. 공법하면 뭐지? 너무 어려워. 이 느낌이 어렵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법. 여기서 공은요. 여기서 공법. 여기서 공은 공평할 공짜입니다. 공평할 공짜. 그냥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와 관련된 법이 공법입니다. 국가가 형벌을 내리죠. 형법은 공법이에요. 헌법도 국가의 어떤 통치 구조, 기본적인 사항들을 적어놨죠. 국가가 하는 일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공법이에요. 또 뭐 있을까요? 행정법. 자, 국가가 그렇죠. 행정을 하잖아요. 국민들 잘 살게 해주려고. 행정법 공법입니다. 성격상. 국가가 관련된 법이 뭐라고요? 공법. 여기서 사법은 개인 사자입니다.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을 해결하는 게 사법이에요. 대표적으로 민법,
또는 뭐 이제 우리 상법, 예, 뭐 영업하고 뭐 서로 장사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법이라고 나오면 와, 뭐 어렵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국가가 주체가 되는 법이 공법, 예, 개인들이 주체가 되는 게 사법. 됐죠? 이게 국가와의 관계, 이거는 개인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왜 두 가지로 나눠봤냐면, 자, 국가와의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으면 국가는요,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따집니다. 법을 지켰다라면 넌 적법해. 법을 안 지켰다라면 넌 위법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국가는. 오케이. 그래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적법입니다. 그렇죠? 적법한 영업이에요. 자, 그리고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이거 뭐예요? 뭐 당연히 위법한 영업입니다. 무허가 영업.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사법관계. 자, 이거는 개인 간의 관계라 했습니다. 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서 음식을 내어주고 내가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개인 간의 관계지요. 오케이. 내가 음식을 줬으면 음식값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채권. 그럼 음식을 먹었으면 그렇죠. 돈을 지불해야 될 채무가 생기죠. 오케이. 이거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국가는 전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맞잖아요. 음식값 주고받은 거니까 국가가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효. 개인 간의 음식값 주고받은 관계는 유효합니다. 여러분, 개인은 위법이다 적법이다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개인이 야 너는 위법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판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판결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 개인들끼리는 유효냐 무효냐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오케이. 위법이다 적법이다 우리는 따질 그런 권한이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영업했네요. 뭐 앞에 길거리에서 그냥 무허가 어묵을 팔았다든지 됐나요? 또는 허가를 안 받고 오케이 뭐 음식을 팔았다든지 술을 팔았다든지 됐나요? 자, 그러면 허가를 안 받고 영업했으니까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쇠고랑 차야 되겠죠. 위법한 영업입니다. 무허가 영업. 하지만 무허가 영업이었지만 허가를 안 받고 영업했지만 어때요? 자, 내가 떡볶이 팔았습니다. 허가 안 받고. 그럼 뭐 떡볶이 먹고 나서 아줌마 이거 허가 받았어요? 아니 나 허가 안 받았는데 갑자기 왜 그래? 아, 이 아줌마 허가도 안 받고 영업하네. 그럼 돈 안 내고 떡볶이 처먹고 가도 됩니까? 그냥 가도 돼요? 돈 안 내도 돼요? 자, 이거는 위법이냐 적법이냐 국가의 관계가 아니죠. 그냥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그 행위 자체 음식을 줬잖아요. 유효. 음식 처먹었잖아요. 유효. 배가 부르잖아요. 유효. 그럼 돈 내야 되잖아요. 유효.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 유효하다. 허가를 안 받고 영업을 해서 국가로부터 벌은 받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없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처먹었잖아. 그게 없던 일은 아니잖아요. 오케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무슨 여러분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슨 뭐 법 이야기 나오면 뭔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 이상하게 그래.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 세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법은 현실이다. 현실 세계를 나름대로 법으로 규정해놨을 뿐이지 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지. 오케이? 자, 됐죠? 간단합니다. 그럼 결론. 허가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허가. 도대체 허가는 뭐냐? 허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되네요. 허가를 안 받으면 위법하게 되네요. 그럼 적법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꼭 적법하게 살고 싶어요. 적법하게 법에 맞게 살고 싶으면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 그렇죠? 허가를 안 받으면 적법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 갑니다. 적법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법해지려면 꼭 필요한 조건. 꼭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너 적법해지고 싶어? 예. 적법해지고 싶어? 그럼 허가 받아. 그래서 허가는 적법해지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냥 이걸 줄여서 허가는 적법 요건이다. 허가를 받으면 적법해진다. 이거예요. 허가를 안 받으면 적법해질 수가 없죠. 적법해지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요 관계. 그래서 적법 요건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자 이제 또 봅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개인 간의 관계, 유효. 허가를 안 받았을 때도 어때요? 개인 간의 관계는 유효. 어때요? 허가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어때요? 효력이 달라집니까?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면 이거는 요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요건은 꼭 그래야만 이렇게 되는 관계. 이게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유효해지려면 적어볼게요. 유효해지려면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유효해지려면? 허가 안 받아도 유효해진다며. 이건 아니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 허가는 유효해지기 위한 필요 요건입니까? 아니잖아요. 허가 안 받아도 유효하다며. 꼭 필요한 요건은 아닙니다. 허가가 유효를 하게 만드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지만 유효가 해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얘는. 예, 결론. 그래서 허가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예, 결론. 허가는 적법하게 만들어주는 적법 요건은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효하게 만드는 유효 요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효력 요건. 같은 말입니다. 효력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적법 요건은 맞아요. 근데 유효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끝. 자, 이제 완벽하게 너무너무 쉬운 말로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죠. 예, 가끔 안 되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이걸로 1시간 내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도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어때요? 여러분들 할머니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기지개 펴시고 기지개 으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걸 어려워하냐면 어떤 이 말을 단어를 의미를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좋습니다. 111. 예. 이렇게 명확하게 다른 사람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제대로 아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 전혀 없습니다. 듣고 나면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해볼까요, 우리가? 자, 이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응용. 자,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 김민철은 합격 요건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자, 이런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이게 요건이에요, 요건. 요건이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그게 응용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이미 아는 입장이라서 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의 생각을 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저는 선생님 이것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죠. 혹시 처음에 들을 때 이해가 안 됐는데 뭐 때문에 이해가 안 됐다 뭐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할 때 그 포인트를 딱 짚어서 설명하면 또 깔끔해질 수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이미 알게 된 지가 오래되니까 예전에 몰랐을 때 왜 몰랐지 그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 없어요? 다 그냥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몰랐던 적이 없어가지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그래서 허가는 특정 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 요건 맞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유효 요건은 아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 건가? 방금 딱 생각났는데요. 유효하게 해주는데? 유효하게 해주는데? 다 유효니까 유효 요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건이란 말을 잘 모르는 거지. 허가를 받았을 때만 유효해져야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허가를 안 받았는데도 유효가 됐다면 허가라는 녀석은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요건이 아닌 거죠. 이 말이 어렵나? 나는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 그러면 너라는 녀석은 나한테 행복한 요건이죠. 얘가 없으면 행복이 안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어렵나? 하여튼 요 이야기를 1시간 내내 한때 적이 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리고 704번. 상대적 금지만 허가의 대상이고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여러분 절대적이란 말이 뭡니까? 요 말을 딱 알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오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대적 금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어떤 때는 사람 죽여도 되고 어떤 때는 죽이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사람은 무조건 죽이면 안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살인 이런 거 살인을 허가해 주는 경우 있습니까? 살인 면허증. 옛날에 뭐 영화 제목도 살인 면허 뭐 이런 게 있는데 살인 이런 건 절대 안 되잖아요. 오케이? 이거는 절대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건 허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 금지는 뭐냐? 허가를 해주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운전 금지돼 있죠. 언제 금지돼 있습니까? 허가를 안 받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대신에 면허증, 면허라는 허가를 받으면 이제 운전할 수 있죠. 이런 거. 사회적인 안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금지를 시켜놓는 거예요.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아직 운전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운전하지 마라고 금지시켜놓는 거죠. 이런 게 상대적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예,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 어때요? 상대적 금지일까요? 절대적 금지일까요? 팀장님은 청소년 시절에 술, 담배 하셨으니까 어때요? 팀장님,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파는 거 절대로 금지해야 되는 겁니까? 금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네? 절대적 아닌 것 같아요. 위험하신 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청소년에게 술, 담배는 절대로 금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때는 허가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보겠습니다. 본인 아들 낳으면 야 이때는 담배 펴도 돼 하는지 보겠습니다. 본인 아들이라면 괜찮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까? 예, 절대 금지인 거예요. 예. 절대로 금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죠.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야 술 먹어 이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물론 뭐 어르신들이 경우에 따라서 한잔 해봐라 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오케이. 자, 됐고. 자, 넘어가셔서 의사 면허, 총포류 제조 판매 허가, 자동차 운전학원 허가, 마약 치면 대인적 허가다. 그럼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자, 여기서는 또 포인트가 어떤 단어를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릴까요? 이런 것들을 딱 이제 짚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그렇죠 한비호님 대인적이다 대물적이다 이 단어를 딱 알아야 되죠. 대인 대자가 상대하는 겁니다. 사람 상대로 하는 게 대인 대물 그렇죠 물건 상대하는 거. 오케이. 사람과 물건을 동시에 상대하면 복합적 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예,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봅시다. 의사 면허는 물건한테 면해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면해주는 거예요? 사람. 이거 대인적 허가입니다. 얼마나 쉬워. 와, 너무 쉽다. 너는 운전만 해. 총포류 제조 판매. 총포를 제조하는 건 어때요? 요거 물건도 기계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어때요? 이 물건을 다루는데 어때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총포류 제조 판매. 판매하는 건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 받아야 되겠죠? 판매는 사람한테 하는 허가. 제조는 시설한테 하는 허가. 그래서 얘는 복합적 허가입니다. 사람, 물건 전부 다 허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학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운전학원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 대물적 허가. 그리고 자동차 운전학원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사람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복합적 허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마약류 취급 면허.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은 이건 사람이죠. 대인적 허가.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705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복합적 또는 혼합적 허가 다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예. 그러니까 뜻을 제대로 아시면 이게 그래서 제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이것도 이제 모르는 친구, 잘 모르, 헷갈려하는 친구들은 막 두 문자 따가지고 막 외우겠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문제에서 이런 거 말고 사례를 다른 걸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문자가 절대 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개편이 되면 교수님들이 이제 두 문자로 맞출 수 있는 문제 안 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얕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근데 이것도 깊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이게 쫙 연결이 됩니다. 그 정도로 어렵게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706번 판례에 의하면 허가의 여부 결정 기준은 자, 허가를 받으려면 처음 뭐가 있어야 된다? 출원.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신청을 했어요. 자, 여기 볼까요? 내가 신청했어요. 여기 행정청이 있습니다. 행정청. 행정청에다가 내가 뭐 했다? 신청했습니다. 허가해 주세요라고. 됐죠? 그럼 행정청이 바로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서류 심사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허가를 해줄 만한지. 오케이. 그러면 예,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허가를 해줄지 말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심사가 끝나면 그렇죠? 허가 처분을 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신청 당시가 있고 허가 처분 시가 있습니다.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심사 중에 요때보다 법이 개정돼 버린 거. 법이 개정됐어, 법이.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신청 당시에는 그 당시에 있던 법이 있죠. 그 당시에 법대로 한다면 얘는 허가를 받았어야 돼.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법대로 하니까 이 요건으로는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신청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허가를 결정할 거냐? 응? 아니면 개정 당시에 개정이 돼서 처분할 당시의 법으로 허가를 해줄 거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허가를 해줘야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허가 여부 결정은 특별한 사정에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가 아니고요. 처분 당시입니다. 예, 신청할 당시에 법대로 한다면 얘는 허가가 됐을 건데 심사 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허가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억울해가지고 이제 소송 간 거죠. 야, 신청 당시 법을 기준으로 해야지. 내가 어떻게 법이 바뀔 줄 알고 해. 뭐 이런 거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법이 바뀐 이유가 있겠죠. 예. 법이 바뀐다는 건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법이 바뀝니까? 공익을 위해서 바뀝니까? 공익을 위해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 억울할 수 있어.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요건을 좀 더 어떻게? 그렇죠. 엄격하게 했는 거야. 너도 따라야 돼. 요런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법대로 가야죠. 법은 언제법? 그렇죠. 최신법이 훨씬 더 그렇죠.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707번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한부 허가의 경우. 일단 기한부라는 말부터 알아야 되겠네, 그렇죠? 기한부 허가. 기한이 뭡니까? 기한. 기간의 한도를 말합니다. 언제까지. 됐죠? 예를 들면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유효기간. 허가를 받았어요. 너는 이거는 이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야. 자, 우리 운전면허증은 효력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그래서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걸 기한부 허가라고 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단순히 기간 하면 그건 날짜일 뿐이고요. 기한이라고 해야 한도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기한부 허가의 경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도래가 뭡니까?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이 됐네. 예. 자, 그러면 도래하기 전에 상대방이 갱신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기간이 끝나버려서, 기간이 도가해버려서, 도래의 반대는 도갑니다. 오케이, 반대말.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유효기간이 끝나버리고 지나버렸어. 지나버리고 나면 어때요? 갱신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효력이 끝나버렸죠. 그거는 새롭게 해야 돼. 근데 여기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갱신, 기간이 남아있을 때 갱신을 신청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럴 경우에는 허가의 법적 요건을 구비하고 경찰상 장애 발생의 새로운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허가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별 조건이 바뀐 게 없다라면 갱신을 해주죠. 다시 허가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틀렸냐면 반드시란 말 때문에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항상 실무에서는 반드시란 말은 거의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오케이, 요 말 때문에 대부분은 해주는데 갱신을, 근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사정이 있으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하명에 위반한 행위. 자, 이거 아까 허가를 안 받고 영업을 한 행위.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하명에 위반했다. 원래는 허가를 받아라라고 어때요? 하명을 받았죠? 너 허가 받고 영업해야 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영업을 한 거죠. 제가 반드시 필수 이론 듣고 기본 강의 들으세요라고 하명을 내렸는데 필수 이론 안 듣고 기본 강의 와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자, 이해됐습니까? 자, 허가를 안 받고 영업을 하는 행위. 효력, 법적인, 이때 법적 효력은 개인 간의 법적인 효력을 말합니다. 사법 간의, 사인 간의, 됐나요?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 안 미치죠. 허가를 받아도 유효, 허가를 안 받아도 유효.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즉 하명에 위반해서 뭔가 행위를 했지만 그렇죠. 개인 간의 어떤 법적 효력. 여기 안에 생략이 되는 거예요. 사법적인 효력을 말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효력이란 말이 나오면 그렇죠. 사인 간의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한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죠. 국가는 야, 너 위법이야, 적법이야, 세고랑 채우냐 안 채우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지 국가랑 나랑 효력이 있다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다. 국가와의 효력은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따지는 것이고 우리가 단순히 효력이란 말이 나오면 개인 간의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학에서 그냥 약속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맞는 말입니다. 됐죠?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꾸 학생들이 빨리빨리를 자꾸 생각하시니까 개념도 제대로 모르고, 그렇죠? 뭐 용어도 제대로 모르면서 계속 뭐 외워가지고 풀라 그래. 예, 여러분 그렇게 얄팍하게 해서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잔소리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708번까지 했고요. 오케이.